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쉼표 표지은입니다. 지난주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5월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걸 이번 주에 실감을 했어요. 사실 저번 업로드도 5월이었는데 5월 2일이었으니까 그때 너무 바빠서 그걸 그렇게 체감을 못했던 거예요. 컨텐츠를 올리고 다음 날쯤 제가 쉬어가는 타이밍에 와, 이제 5월이구나 이 생각을 그제서야 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월말 결산을 했습니다. 제가 월말 결산이라는 걸 항상 하거든요. 항상이라고 하기에 민망하긴 하지만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다이어리에 옆에 이렇게 여백에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뭘 자꾸 채우고 싶게. 그래서 그냥 꼭 이번 달에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걸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옆에다 썼거든요. 이제 달이 바뀌면서 페이지를 넘겨야 될 때 그 옆에 써놨던 리스트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체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오늘을 굉장히 치열하게만 보내면 지난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조차 까먹는단 말이죠. 엄청난 과거도 아니고 고작 몇 주 전이니까 그냥 일정들만 다시 봐도 맞아 이때 이런 일 있었지, 맞아 이때 누구 만났지, 그때 같이 여기 갔지, 이거 먹었는데 맛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또 재미있기도 하고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할 거야 라고 썼던 몇 가지 계획들을 체크를 할 수 있죠. 이거는 했어, 이건 못했어, 이건 하다 말았어,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생각보다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된 거는 이거 왜 안 됐지? 왜 안 됐는지를 저는 또 추적을 해봐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 아니면 정말 게을러서 못했는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계획이어서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면 반성을 해보고, 아니면 이게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고 내가 안 해봐서 이렇게 그냥 크게 생각했던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은 다음 달에 계획을 세울 때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이어리에 달마다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써놓는 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특히 체크를 해보면서 스스로가 이걸 하겠다고 했던 것을 했는지, 아니면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작업이 너무나 참 좋아요. 이제 꾸준히 말했던 내용 중에 제가 계획형 인간, 파워 J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걸 이렇게 좋아하나 싶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배웠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계획에 나를 막 가두고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막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계획대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계획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매사 모든 걸 계획대로 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기도 했고, 제가 어쨌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잘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치 영역의 카테고리 중 하나가 건강인데, 그 건강에 있어서 2-3개 정도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어 4월에 세웠던 건강 카테고리 안에 있는 계획은 최소 주 2회는 운동한다. 수면 시간은 꼭 7시간을 지킨다. 불필요하게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 요 3가지였거든요. 4월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저만의 큰 이슈들이 있었던 달이었죠. 특히 이렇게 오디오 컨텐츠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또 이 운영을 그래서 효율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계속 저에게 1순위로 다가오는 달이었다 보니까 정말 저는 건강 부분을 특히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의 성격은 그 빠질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금세 막 한참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거나,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운동을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끼니를 조금 놓쳐서 밥을 못 먹었으니까 허기져서 군것질을 자꾸 한다거나, 이런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들이 되게 잘 세워져야 되고,
이 계획을 항상 리마인드를 늘 해야 되는 거죠. 일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 집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집중하면 빠져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까먹을 수 있죠. 뭐 내가 놓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항상 30일 내내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월말에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나 이번 달에 7시간 못 지키고 못 잤구나. 아, 나 운동 주 1회 간 적도 있고 못 간 날도 있었지. 그럼 반성을 하면서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꼭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4월이 의미 있는 삶의 궤적을 찍었던 한 달이었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결국에는 오래 가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저의 일상의 움직임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월말 결산이 또 잠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길게 풀게 되었습니다. 요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할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컨텐츠로 말씀을 드려보고 1년이 지나서 하는 작년의 기록들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로 또 보게 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그때는 몰랐던 어떤 의미를 지금 제가 다시 짚어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좋았던 거였구나 또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또 한 번 더 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런 기록들을 이번 주에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의 또 작년의 기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작년에 1월부터 3개월 동안의 갓생 스토리였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던가 새벽 기상을 하고서 책을 본다거나 그랬던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자기계발에 애쓰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은데 물론 자기계발하는 거 좋아하고 또 거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또 제가 가진 모습 중에 하나고 여태껏 경험해보지 않았던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꼈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어서 정말로 의미 있던 동기부여였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 읽고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1월부터 3월까지 그 3개월 동안 경험의 기억이 그래도 한 번씩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요게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초반에 열심히 한다고 그게 갑자기 제 습관처럼 되겠어요. 어떤 날은 너무 졸려서 책을 봐도 눈에 하나도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앉아서 자고 쿨쿨쿨 그런 날도 있고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 3개월 동안 챌린지를 하는 1일부터 14일 그때 아니고서는 제가 알아서 먼저 5시에 일어난 날 손에 꼽을걸요. 처음 1월은 좀 했다고 치자. 근데 2월부터는 진짜 챌린지 아니면 그냥 저는 늘 또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어요. 새벽 기상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 아니고서는 너무 힘든 거긴 하죠. 그래서 챌린지를 했던 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김미경 강사님도 일단은 14일을 열심히 해보고 30일까지의 그 보름은 당연히 쉬어라. 그리고 원래 살던 패턴대로 살아서 또 유지하는 기간이어도 괜찮다. 방학이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말처럼 가면 저도 패턴들이 되돌아가는 게 막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완벽주의자로 살아온 긴 시간이 하루 이틀 그 조금 흠집 나는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또 다른 그 고통과 고난을 또 만든 거예요. 한 1월 말쯤 되니까 슬슬 자꾸 제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당황스러웠던 거죠.
제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다고 해서 경험까지 했고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제가 막 너무 한심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게 1월로 끝나지 않는 챌린지가 되어서 그래, 그럼 2월 초에 다시 이 챌린지를 시작해보자 했는데 아뿔싸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립니다. 목이 너무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문제는 후유증이에요.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5만 가지의 막 부정적 감정들이 어쩌면 코로나 후유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머리가 아픈 거 같고 계속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컨디션이 난조여서 무기력증 같은 것도 늘 있더라고요, 저한테. 1월 같은 그 총명한 기세가 이미 확 꺾여버린 거죠. 근데 머리로는 너무 하고 싶고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3월에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덕질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진짜 그나마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미라클 모닝 챌린지라는 저만의 그 동아줄을 놓은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누려왔던 갓생의 일상 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꾸고 싶다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저를 스스로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은요. 하루 못 일어난 것에서 이미 리셋을 하고 싶어요. 하루 뭔가를 제대로 못했다. 하루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엄청나게 집착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진짜 저는 그래서 챌린지를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웠던 순간들도 같이 경험했어요. 진짜 이게 양날의 검이긴 했어요, 그때. 하루였던 게 어느 날 이틀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일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못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진짜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덕질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현실을 도피해버리죠. 이거는 끝난 거예요. 너무나 저는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심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덕질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어떤 것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덕질이라고 불리는 뭔가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살면서 뭔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게 사실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냥 뭐가 좋다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 감정을 어떤 대상에게 갖는다는 건 정말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갑작스러웠지만 덕질을 하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감정을 참 많이 그때 느꼈는데요. 자기 개발의 일상을 접을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부채감 때문에 저도 노력을 나름대로 했었어요. 4월의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어느 날에 그 김미경 강사님이 여느 때처럼 강의를 이제 새벽 5시에 하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제가 지금 덕질하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은 대놓고 덕질이 막 주제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무슨 일, 또 무슨 경험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걸 컨텐츠로 남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결국 자기 자신의 자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근데 그게 저한테 좀 마음에 박혔나 봐요. 고민을 했죠. 그래, 어차피 나도 하나씩 나의 일과 관련된 것을 컨텐츠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인스타그램에 새벽 기상 인증하는 걸로만 어떤 컨텐츠가 쌓이는 걸로는 뭔가 지금 내 눈앞이 깜깜하다. 내가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뭐야? 덕질하고 있는 거 말고 없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무슨 영상 보고 좋아하고 막 노래 부르고 무슨 컨텐츠가 되냐는 거죠. 그냥 이거는 기분 전환되는 것뿐이지 뭐 생산적이거나 컨텐츠화 할 생각이 저에게 전혀 없었어요. 뭐 연관도 안 됐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뭔가에 대한 덕질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뭐 사진 잘 찍는다고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을 수도 없고 이것저것 유튜브에 올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생각한 컨텐츠는 제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을 문득 했냐면요. 춤을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그 제가 덕질하는 대상은 일단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그 당시에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계속 좋아는 해왔는데 뭐 회사를 다니면서 바쁘다던가 상황이 뭐 워낙 다이나믹했다 보니까 아예 뭐 그런 거에 신경을 못 쓰고 저만의 틀에 갇혀서 되게 혼자 힘들어했었던 거란 말이죠.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니까 하루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다 새 앨범을 내네? 요새는 이런 콘텐츠도 새롭게 하네? 막 이러면서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거의 뭐 제가 몇 년 덕질 못한 기간을 막 다 보상하듯이 다 봤어요. 밀린 걸. 하도 보니까 춤 같은 거는 익힌 거예요. 머릿속에. 대충 이 동작 다음에 저 동작이 나오고 이런 동작 할 때 저 사람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막 이런 동선까지 제가 막 익숙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버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곧잘 따라추고 뭐 그럴 정도는 안 되니까 배워봐서 내 몸으로 한번 소화시켜보는 게 뭐 나름대로 경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희한하게 해본 거예요. 퇴사 버킷리스트로 언젠가는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도 있었던 게 마침 기억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래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하고 덥석 지릅니다. 뭐 콘텐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킷리스트는 한번 해본다 셈치고 그냥 재미있게 한번 추억을 만들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순 말쯤에 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수강을 신청을 하고 당일이 되기 전까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번뜩 정신이 차려지는 거지. 내가 왜 갑자기 춤을 배우지? 막 이런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내 현실에 지금 갑자기 무슨 돈을 쓰고 춤을 배우지? 이게 너무 그냥 갑자기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덕질에 빠져서 이 지경이 됐나 막 이러면서 막 또 저를 막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더 유독 강하게 들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뭐였냐면 4월은 싱숭생숭해지는 시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사람들을 유독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뭐 약속도 조금은 잡게 됐고 사람들을 슬슬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이제 그때 들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많이 만난 건 아니고 정말 친하다 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만났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만나는 약속을 또 파토낸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는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간 거예요. 정말 제가 오래 봤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제 솔직한 심정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진짜 충격 고백이다. 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너무 다 낯선 거예요. 낯선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날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당장 이유를 잡기도 어렵고 내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뭐야 나 사회성이 다 떨어졌나? 이 생각을 했어요. 거의 한 5개월? 반년 정도를 사람에 대한 뭔가 불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가 좋은 계기로 책도 많이 읽고 온라인으로나마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분들을 되게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젠 만나야지라고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마음이 올라왔던 거였는데 정작 만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낯설고 어색하고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감정이 뭐지? 그때는 또 제가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던 때여서 이상한 기분을 뭐 도저히 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니면은 뭐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일단 기분을 풀자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저에 대해서 와, 나는 진짜 사회성이 다 떨어졌나 보다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고 대화를 못하고 덕질을 하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의 현상을 그렇게 파악해버린 거니까. 일단 아까는 안 웃었는데
덕질하면서 웃고 있잖아. 저는 이 현상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춤을 배우겠다고 제가 작정을 했잖아요. 1, 2주 있다가 이제 배우러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건 한번 해보고 끝내자. 어렵게 갔습니다. 첫 수업날이 되었죠. 4번의 회차 동안 한 곡을 마스터할 생각으로 신청을 했어요. 회차당 1시간인데 제 수준에는 당연히 3, 4번은 되어야지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쌤한테 물어본 게 춤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안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못 추는 사람이 따라할 춤이 되기에는 조금 레벨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막 이런 식으로 제 걱정을 얘기를 했는데 쌤은 뭐 이 정도면 3시간은 뭐 3번 정도 하시면 충분하고요. 4번 하실 거면 2곡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꾸 말도 안 된다. 저 진짜 못한다니까요. 저 이런 거 기본기도 못하고요. 춤 너무 어려워 보여서 이거 아무리 봐도 4번은 좋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 차라리 시간이 남아도 그 한 곡을 마스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2곡을 배웠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들과 감정들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일단 춤추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 눈으로 본 그냥 되게 멋있는 춤이네. 쟤 잘 추네. 막 남이니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이거를 제가 하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고 특히 저는 진짜 기본기를 떼고 한 안무 연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 기본기에서 파생된 응용 동작들이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춤을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너무 민망해 죽겠어. 쌤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 1대1 교육인데도 옆에서 이렇게 막 몸짓을 내는 게 너무 막 민망한 거예요. 근데 슬슬슬 해보니까 조금씩 몰입이 되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곡을 배우기로 한 거예요. 그 4번의 회차 안에서. 사실은 완곡으로 마스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뒷부분은 앞에 배웠던 안무를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배웠으면 이 뒷단은 내가 얼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까지 생기니까 거기까지만 딱 배우고 남은 회차는 제가 다른 곡을 배우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의 회차에 2곡을 마스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번째, 성취감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와, 저걸 어떻게 해? 라고 보았던 그 춤 동작을 결국엔 제가 해내잖아요. 거기서 오는 진짜 엄청난 쾌감이 있어요. 진짜 짜릿해. 그리고 뭐랄까 그런 게 저는 약간 있었어요. 저한테 알려주는 그 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영상을 보고 따서 숙지를 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쌤이 알려주는 어떤 포인트가 제가 아는 거랑 좀 만약에 달라. 그러면 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골이 나게 그 가수의 영상을 봤으니까 어떤 안무 포인트가 있는지 머리로는 이미 다 안단 말이에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지. 근데 쌤이 알려주시는 거랑 뭔가 제가 아는 게 묘하게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라는 인간은 집에서 그걸 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쌤의 안무 동작을 기초로 그 가수의 디테일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려고 나만의 완성도를 더 높이려고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새롭게 했던 경험 3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춤을 배우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으로 또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중에 정말 신기한 타이밍과 공교로웠던 점은 4월에 강점 교육이라는 걸 외부 교육으로 받은 게 있었어요. 한참 온라인이나 뭐 줌을 통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해가지고 마스크는 끼고 대면 교육을 만나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사람을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웃기죠. 아까는 친구 만나서 사람 대하는 게 너무 갑자기 나 사회성 떨어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한 일주일 있다가 그 교육을 받으러 나왔는데 막 대화가 너무 잘 돼. 너무 제가 이상한 거예요. 나 지금 무슨 마음이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지? 막 그러면서 자기 개발하고 교육 듣는 걸 진짜 좋아하는 인간이구나. 막 그런 걸 깨우친 것도 있었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로써 같은 관심사로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강점 교육이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어떤 거냐 소개를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빛날 수 있는 탁월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타고난 잠재력을 알아채고 그걸 강점으로서 본인이 잘 개발시키면 그 사람이 그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당연히 월등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해내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도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테니지먼트라는 강점 도구를 통해서 8가지의 강점의 유형을 도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학창시절 때 시험 보면 너 평균이 몇 점이야? 이렇게 꼭 평균을 물었어요. 뭐 예를 들면 나 평균 85점인데 전반적으로 85점을 받아서 평균 85점일 수도 있지만 100점, 100점, 90점 막 이렇게 좋은 점수 받다가 어떤 것만 60점을 받았어. 그럼 평균이 그 정도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이런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그냥 평균 점수로 확 깎아서 그 학생의 성취도를 봤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못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에 점수만 조금만 올리면 평균이 확 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수학을 좀 잘 못했어요. 재미가 없기도 했고. 근데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고 수학을 학원 다니고 뭐 과외도 하고 뭐 문제집도 더 풀고 만약에 이래. 그러면 점수 올리겠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재미가 있어요? 너무 재미가 없지. 진짜 쥐어뜯고 싶어요. 이 수학 막 이러면서. 막 차라리 나는 영어 공부하고 싶고 국어 공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강점 교육의 어떤 본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교육이나 조직 인적 자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잘하는 영역을 더 돋보이게 됨으로써 능률도 높이고 개별적인 성취도나 뭐 행복에도 영향이 좋다. 뭐 이런 과정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게 앞으로의 트렌드란 말이죠. 잠깐만 제가 이 얘기 그만해야죠. 너무 강사 시절에 바가지를 세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강점 교육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또 궁금했던 게 저의 강점은 뭘까였어요. 커리어를 이제 리셋하고 나는 뭐 이런 걸 잘해, 뭐 이런 걸 좋아해, 뭐 이런 생각들까지도 그냥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호기롭게 했었던 어떤 다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해서 봤던 건데 그 결과가 상당히 정말 저를 잘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완성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뭔가를 빠르게 추진하는 실행가는 아니지만 완성도 있게 실행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걸 들으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 갈아 넣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런 만큼 누가 봐도 퀄리티는 보장을 하죠.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퀄리티로 그냥 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뭔가 제대로 관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강점 교육을 듣고 왔는데 이게 춤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제가 저를 제3자로 보는 거예요. 아니 쌤이 알려준 것만 해도 뭐 재미도 있었고 뭐 동작도 마스터할 수 있는데 굳이 그 가수의 영상에서 봤던 디테일을 따려고 더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저 포인트를 해내고 싶은 거다. 이러면서 방구석 백수가 춤을 너무 열심히 추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완벽하게 연결하고 그 디테일을 살려서 춰.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이 완성도 높은 성취감이 이렇게 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춤을 배운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작은 일탈이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한 큰 의미가 됐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몰랐거든요. 저의 과거에 이미 춤이 묻어 있었더라고요.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근황을 물어보더라고요. 뭐하고 살았냐. 아이돌 춤도 배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 춤 잘 추지?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알죠. 대학 다닐 때 과 동아리라는 걸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과에 아주 잔망스러운 과 동아리였는데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주 그냥 예능꾼 같은 그런 과 동아리였어요.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뭐 이렇게 보여주었던 저의 어떤 모습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동아리에 든 거예요. 근데 평소엔 조용히 있던 애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추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맞아, 너 춤 잘 췄어 라는 이야기가 내가 그동안 미처 아예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또 다른 부분을 단순히 지금 최근에 느꼈던 그런 기억이 아니구나. 맞아. 그때도 그런 거 했었지. 생각해보니까 나 예전에도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고 재미있어 했네. 아예 그거와는 반대인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저조차도 꼭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게 저의 무드이자 바이브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역할 안에서 조용히 있는 것만 내 모습인 줄 알고 살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한 정말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되게 신선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겹치고 심지어 그 시기에 강점 교육이라는 걸 제가 본격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다움이라는 거였어요. 2022년을 정말 의미 있었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 나다움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여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무계획이었고 계획주의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지 못해서 자책하고 끌어내리는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았구나 싶어요. 제가 그냥 한 말씀 전하고 싶은 건 일단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 경험해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뭐 당장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고 뭐 하찮아 보이고 나에게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 뭐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멈춰보세요. 좋아하는 것 안에는 나도 모르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게 숨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어떤 씨앗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하게 나다운 순간을 발견하는 지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왜 멈추게 됐지? 왜 멈추고 싶었지? 하는 자각만 한번 해보셔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요. 작년 4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자, 다음 주는 5월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나다움을 추구하며 예상도 못한 경험들을 했는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으로는요, 제가 그래서 뭔 춤을 췄냐 하는 바로 그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데이드림 제시의 줌입니다. 저는 이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쉼표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